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리셋이 진행 중이거든요. 가짜 군인들이 드러나고 국정원에 있는 뿌락치들이 드러나고 말이죠. 경찰이 얼마나 작용화가 됐는지 이런 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드러나고 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쫙 뽑자마자 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듣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는 계엄령의 정당성입니다. 나는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거 뭐 말을 잘 안 들어서 뭐 빨갱이들이 많은 것 같고 막 하고 보니까 국민들이 놀란 거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끝난 건데 정정당당하게 구국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따라와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세력은 누구인가? 나보고 내란범이라고 하는데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통계를 말씀하십니다. 대선 후부터 지금까지 178회에 달하는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사실상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마비 위해서 공직자 수십 명 탄핵을 추진했다. 22명이죠.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문재인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선관위를 감사하는 감사원장 탄핵, MBC와 KBS와 관련된 방통위원장 탄핵. 제가 이러한 논조로 영상을 찍었더니 조회수가 210만에 넘어가면 난리 났어. 그 댓글 여러분 쭉 보십시오. 정말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게, 제가 그 영상을 언제 찍었냐면 계엄령을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근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수요일에 전부 다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죠. 이거 망했다, 뭐 없나 보다. 그때 제가 이거는 아니다, 뭐가 우리가 기대하는 큰 건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연설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이 나라의 진짜 내란범들은 누구냐? 민주당이다. 거기 댓글 보면 전부 다 10대 20대가 전부 다 댓글 달아놨어. 윤석열 대통령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계엄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다 애들이 동의를 해. 학생들이 동의를 해. 그래서 지금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대, 숙대 뭐 이런 데 지금 대잡아 붙고 난리예요 지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보세요. 계엄법 2조 2항 보면은 언제 내릴 수 있는가? 전시사변? 이거는 당연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악령 질서를 유지하여 선포한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자, 봅시다. 민주당이 뭔 짓을 했는지. 판사 탄핵하자.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가담했죠. 이 사람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북한한테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거니까. 근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이제 유죄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화영한테 1심 유죄 준 사람을 탄핵하자고.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1심 유죄를 줬다라는 것만으로 탄핵을 하자? 이거는 사법부 통제 활동인 거예요. 사법부를 움츠르게 만드는 국회의 폭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국가의 원수가 어떻게 강경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이거 여러분, 올 여름에 있었던 거. 올 여름에 개딸들이 뭐라 했냐?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회가 심판사를 파면했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요, 아무도 사망한 사람 없어요. 전기 안 끊었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다 따랐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되잖아요. 윤희석 의원의 말처럼 계엄령보다 더 위험한 걸 거예요. 부정선거 발언 금지법, 이승만 찬양 금지법, 홍범도 모욕 금지법, 제주 4.3 폄훼 금지법, 이재명 수사 금지법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사법부를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 22번의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검사,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대통령, 제가 비교해드렸죠? 이전 정부들,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한두 건이야. 많으면 3건.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22건이라고. 그것도 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은, 탄핵을 많이 하면은 그 나라는 거의 망했다는 뜻도 됩니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아르헨티나는 1980년 민주화 이후에 83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 이러고 있다고. 탄핵을 남발하면은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고, 민주화에 성공했는데 83번의 탄핵 소추하다가 나라가 아작나가지고 지금 완전 쓰레기 주워먹는 나라가 됐잖아, 아르헨티나가.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지도자를 갈아치우다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일을 못해요. 사법부가 겁을 먹어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고 누가 탄핵을 나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사회 기능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페루 2017년 2022년까지 6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2번은 실제 탄핵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는 탄핵에 중독 걸리고, 탄핵에 중독 걸린 나라들은 또 탄핵에 계속 중독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제는 개나 소나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라는 모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우르르 폭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로 가다가 대통령이 칼을 확 뺀 겁니다. 구국의 결단인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의회 탄핵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프랑스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조건은 있어요. 정말로 죄가 다 소명됐을 때, 그때 탄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의 개딸식의 탄핵 시도는 뭐냐면은, 저 사람 미친놈 같아요, 저 사람 이재명 괴롭혀요, 탄핵시켜요,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아부해가지고 요번에 총선에 당선된 김동완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재판이 많아지니까 뭐라 얘기했냐,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행정부와 사법부와 모든 언론기관들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국가 원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이러한 집단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10월 달에 윤관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다라는 게 돈봉투 사건의 골자예요. 이재명 이전에 민주당 당대표. 근데 이자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뿌린 사람들이 많은데 윤관석 의원이 거기 가담했다가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자들이 다 실토를 하면서 실명이 나왔는데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정용기, 조국당의 황운하, 이 6명이 지금 돈을 받았다고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에 아직도 불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봉들을 받아 처먹어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나라가 비상사태 있는 나라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비상사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통계를 봅시다. 2024년 총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출마시킨 전과자가 100명입니다. 지금 국회에 300명 의원 중에 24명이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입니다. 감옥 가기 싫으니까 너 대통령 너 죽여줄게 내가 먼저 그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거 알게 된 거고. 자, 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94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범죄를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 거대 야당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을 했다. 사례로서 중국인들 잇따른 군사시설 촬영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죄가 개정이 안 돼서 처벌도 못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적국을 위해서 활동을 한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는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방해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승선을 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공산당들이 촬영을 하고 국정원을 중국 공산당이 촬영을 해도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감옥에도 못 집어넣는 이 나라 정상이냐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뿌락치 아니면 이거 왜 반대하냐고. 자, 그 다음에 이런데 간첩을 못 잡도록 국정원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은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원법이 바뀌었고 대공수사권이 박탈되었고 경찰로 넘어갔죠. 그 뒤로 경찰은 8개월 지났지만 간첩 건거 빵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온 자들이 뭐 할 말이 있어요 국민들 앞에. 간첩 잡는 기능을 보이는 것마다 다 마비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장병 밥값을 올려달라, 초급 간부의 수당을 올려달라, 이 예산안도 동결시켜버리고. 전쟁 나면은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작전 수행하는 거는 초급 장교들이 많이 해요. 너무 중요한 자산이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최저시급보다 낮아 돈 받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액을 막아버리고 자기들 연봉은 1억 6천을 올려.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반국가 세력이죠. 그래도 뭐 말로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겠죠, 그죠? 말 설득 많이 했다. 9월 달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다 설명했잖아요, 간절하게. 특히 초급 간부, 중견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쪽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임 봉봉은 봉급이란 뜻이에요.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 정상적인 국가 세력이면요, 야 정말 우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왜 빨리 우리가 못했습니까? 빨리 봉급 올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빨리 내려가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냥 반국가 세력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화를 참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초임 봉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각종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당직 근무 수당 등 수당은 유사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니까 민주당이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 질러. 그리고 정액안 동결시켜버려. 지금 전 세계 전쟁인 거 모르나요? 러우 전쟁 계속 가고 있고 중동 지금 시리아 무너지고 난리거든요.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다음 아시아 차례가 될 줄 몰라. 김정은 상태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시리핀인가 계속 대만 침공 훈련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미일 공조가 강력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탄핵 소추안 내용이 보면은 북중러를 대적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런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거. 우리 군인들 분노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대통령실 예산 삭감 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거대 야당 한국의 성장 동력을 꺼트리랬다. 자, 청년 일경험 지원은 빵원으로 줄여. 너네 뭐 청년 위한 다음에 왜 자르는데 이거.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필요한 부분 있거든요. 이거 빵원. 원전 생태계 332억짜리를 빵원으로 잘라. 원자로 소형 모듈을 빵원으로 잘라. 250억짜리를.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6억에서 빵원으로 잘라. 대통령실 특활비를 빵원으로. 검찰 특활비 587억 빵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빵원. 이 뭐냐면은 한미 관계 파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전 MOU 체결이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 그 되는 순간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가 열리는 겁니다. 미국이 전력을 한국한테 의존한다는 거거든.
그거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시도에는 지정학적인 힘이 작용된 겁니다. 친중 민주당이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에도 북중로를 대적하는 윤석열을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와 한미 관계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민주당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조건 윤석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력이 나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우리 다 이해합니다. 이제 대통령 이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 국민이 함께할 것이고 이 반국가 세력을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장의 필요에 응하거나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선포한다. 개헌법 2조 2항이 허용하는 그 선언에서 나는 개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여 헌재여 사법부여 나의 이 결정을 이해해다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담화문에서 이분은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작년부터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다. 국정원으로부터. 근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허용하지 않아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비리가 엄청나게 드러났다. 그 다음에 한보 양보해가지고 5% 정도의 아주 소수의 정보만 제공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했는데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하다라는 국정원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가 1, 2, 3, 4, 5래.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는 선관위의 서버 비밀번호가 나왔어요. 1, 2, 3, 4, 5.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선관위. 이제는 국민들이 검색을 다 해볼 거예요. 선관위의 엽기적인 거. 선관위가 이때까지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그 사례집들을 이제는 전 국민들이 다 찾아보게 될 거예요. 비밀번호 1, 2, 3, 4, 5. 투표지 이미지 해킹 가능. 선거인 면부 조작 가능. 그러니까 유령 투표자를 넣을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을 뺄 수 있다라는 거죠. 선거 결과값 조작 가능. 요거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국제사회에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라크, 콩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 저 볼리비아는. 근데 대한민국에 저런 게 있다고? 대통령의 입에서? 한번 조사해봐. 엉터리 전산 시스템 어떻게 선거 신뢰하나? 선관위 압수수색 강제수사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왜? 자기 집에 어떻게 영장 발부를 허용해 줍니까?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임기를 채우는 게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제일 위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각 지방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절대로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 안 해요. 유일한 방법이 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안 된다는 거 다 보여줬죠. 2024년 총선과 관련된 소송 모조리 기각되리고 130건에 가까운 2020년 총선 소송도 10건 안 됩니다. 그마저도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소송들을 모조리 질질 끌고 연수울부터 시작을 한 소송들이 점진적으로 있었지만 그것도 다 1년 지나서죠. 그죠? 얼마든지 증거 인멸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개표기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지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 허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선거인 명부 안 내놓습니다. 왜냐면 이거 대조했을 때 이름 어긋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 원본 제공 안 합니다. 왜? 원래 투표지 이미지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지 이미지가 다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지만 보게 해주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민윤숙 대법관은 2020년 총선 비례대표 재검표 소송에 현장에 나왔다가 그냥 도망갔습니다. 못하겠다고. 이건 압수수색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24년 11월 20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임 문제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제대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그런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데 오늘이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사법부 안에 선관위가 숨어버리니까 어떠한 감시도 안 받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어떠한 보안점검도 안 받아. 어떠한 견제도 안 받아.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채용비리 저지르고 서로 눈 감아주고 증거 인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미 제도권 안에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예견된 겁니다. 대통령 출마하실 때입니다. 3월 6일이네요. 저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관위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관위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골마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죠. 윤석열 대통령 국유 투보 보고 갑자기 발작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다 이런 쪽으로 막 몰아가거든. 좌파 언론들이. 뭐 국유 투보를 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사이버 관련 수사를 했던 분이라고. 2013년에 그런 얘기 하면 다 반박하세요. 원래 이러한 쪽으로 전문가예요. 숫자도 잘 보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알아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사이버 관련해서도 범죄 수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딱 보면은 부정선거 방지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게 심각하다는 걸 더 그때 구체적으로 아셨을 거고. 유튜버랑 뭐 이게 하나가 됐다 그랬 따지면 이재명이가 완전히 저 극자 유튜버 김어준 몸통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이야말로 뭐 유튜버 정치인이지. 이재명은 아예 그 유튜브 본진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숙의 유튜브 중독자는 이재명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유튜버 김어준 말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유튜브 중독 내란숙의 이재명. 그 다음에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관위는 중립 지키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서 대국민 호소한 거다. 계엄은 도구고 목적은 대국민 호소였다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이만큼 썩었습니다. 국회가 이만큼 추잡하고 부패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안보 상태가 이만큼 간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저 혼자 못 지키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칼을 뺄 테니까. 대국민 호소였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내란이 아니고. 두 번째, 민주주의 수호다. 완전히 썩어서 이 선거 제도를 북한이 마음껏 해킹하도록 내버려둔 저 선관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주 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떤 누구도 사망하지 않고 바로 일상으로 다 복귀했던 겁니다. 그 사례로 국회 단전 단수 송출 제한 안 했고 방송국 자각 안 했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받아들였고 병력 투입한 것은 만국적 행태를 알린 것이고 누구도 체포 명령 내린 적 없고 맞죠, 그죠? 해제 의결 후에 국방장관에게 즉각 철수 지시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공표함으로써 지시 따른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전혀 잘못 없으니까 검경 칼춤 그만 추고 수사의 방향성을 진짜 범죄자인 민주당으로 돌리라는 거야. 그만 사람들 괴롭히고. 우리 지금 군인들 괴롭히다 보니까 군 기밀 같은 거 막 얘기하고 좀 난리잖아요 지금.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워딩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검찰이 광란의 칼춤을 벌이고 경찰이 광란의 칼춤을 벌이고 언론이 아무리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나는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칼을 뺐고 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